어렸을 때는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소중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 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중요한 인간관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오셨습니다. 한 달 만에 뵙겠습니다. 역시 조니어커 블루라벨. 네. 좋아요. 그거 아니에요? 일부러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동물과학센터 원장 이인이고요. 이인형입니다. 원장님이 모임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원래 저희 정식 명칭은 수의 미래 포럼입니다. 수의학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는 부푼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내자분이 꿈보다는 우리 지금 당장 즐기고 재밌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많이 바뀌면서 이제 독서 토론이 됐고 더 이제 저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술 한잔도 안 하고 말을 그렇게 잘해요. 이게 말을 잘해요. 연습했어?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나 이제 맥주를 하면 먼저 되죠. 줘봐. 나 맥주가 필요해. 이렇게 맥주를 놓잖아요. 여기에다가 숟가락으로 달달달달달 이렇게 하면요. 오늘 독서 토론하러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독서 토론이에요. 제가 이제 독서 토론을 잘 하려면 주변 환경, 여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겠지? 너무 아름다운 자, 소리잖아. 반갑습니다. 오늘의 책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 50에 읽는 주역이라는 책이거든요. 지난달에 후배가 이 책을 자기가 읽고 사이트가 있어서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 누나도 한번 읽어봐라 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싹 읽히는 그런 글귀는 아니었거든요. 내용이 50대를 맞이한 사람이 나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이 책이 총 4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챕터는 50의 운명,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나의 존재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챕터는 불변은 만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50의 성찰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거든요. 3챕터는 처신이 바르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50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자기 경영서, 자기 개발서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4챕터에서는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같이 하면 길하리라, 앞으로 50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50대의 책임, 그래서 사회적인 책무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기승전결이 완벽한 책이고, 우선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이런 부분을 교수님 먼저 소개를. 저는 이 책이 딱 왔는데 50에 읽는 이라고 하는 주제가 50에 있는 논어 그 이외에 여러 개 있어요. 50에 읽는 이라는 단어가 익숙한데 거기에 주역이잖아.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저는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느낌이 딱 왔어. 이 나라의 광채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50대에게 부여된 천명이자 책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이 부조리와 비합리적인 것은 기성세대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컴플레인을 하고 왔었어. 어느 순간에 근데 내가 기성세대가 됐잖아. 이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띵! 내가 이 시대 때 기성세대들한테 욕했잖아. 지금의 20대가 우리한테 욕하고 있을 거잖아. 네, 당연히. 그래서 해결 방안이 그럼 뭐냐. 그래서 요즘에 저의 건배사는 나부터 잘하자. 지금 이 순간 나부터 잘해서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혹은 다음의 기성세대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의 군자들은 뜻을 같이 하는 도반을 서로 사귀어야 한다.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소중한 뜻을 잊지 않으며 서로에게 자극받아 힘을 낼 수 있다. 한국의 50대가 힘을 내 그 책임을 이룬다면 한국이 세계를 위한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right now라고 저는 적어놨는데, 첫 번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같이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본의 아니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 세계의 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하자. 희망의 증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모임을 10,000개 정도 만들어서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그리고 그거 나중에 다 같이 모여. 그럼 자, 우리 한국의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나부터 잘합시다. 그러면 제가 공언컨대 2026년
대한 송년회의 건배사 나부터 잘하자. 인 원장님. 인 원장님. 우연히 아는 문장이 나와서 죽는 날까지 하늘로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거를 가끔 대내이거든요. 액티베이션 할 때. 근데 뜬금없이 주역에서 이 문장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부터 잘하자 똑같은 거죠. 저도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살자,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러니까 뭐 한 10일 중에 9일은 부끄럽죠. 저하고 약속을 잘 못 지키니까. 이인 원장은 부끄러운 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도덕 지수가 너무 높지. 높아. 그렇지. 염치라는 말이 있잖아. 보통 이제 염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염치는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하지 염치가 많다 적다 이런 말은 안 하거든. 근데 너는 염치가 너무 많아. 좀 적당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나면 저는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고, 네, 저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고, 저도 제 주위에선 안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두 분은 너무 지나쳐요. 특히 이 친구는 너무 지나쳐. 넌 참 나쁜 친구구나. 그래, 그렇구나. 저는 이 책에서 읽으면서 가장 저한테 딱 이렇게 꽂혔던 단어가 이 챕터에서 의라고 나는 무엇하러 여기에 왔나 저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거를 딱 네 단어로 성성존존이라고 결국 그러니까 성을 이루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성을 이루고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미션에 대한 내용이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늘이 나한테 부여한 나의 의무는 뭔가 나는 왜 사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 존존은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도의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비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 마땅히 나의 미래에 갖춰야 할 나의 모습. 저한테 가장 딱 와닿는 부분이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가치관 적용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거는 또 뒤에 가서 저희가 내용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내 인생에서 운이 작용했다고 느낀 순간이 뭘까요? 혹은 내 선택이 결과를 바꿨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실지. 저는 운이 없어서 문제되기보다는 늘 운이 있어서 지금 인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제가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고가 안 난 게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아서 하루하루가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운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운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포닥 자리를 2개 다 된 거예요. 처음 해보는 박사고 연구원이니까 잘 모르니까 조언을 구할 데가 없었어. 근데 우연히 결혼식을 하러 한국에 들어와서 주례를 해주신 교수님한테 잠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상황이 여차여차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교수님은 이러이런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선택을 하고 제가 1년 정도 일본에 있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2년짜리였는데 1년 만에 포기를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이 이만큼이야. 근데 또 다른 원이 있는 거지. 또 다른 세상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그쪽을 선택했다면 이쪽은 또 몰랐을 거라거든요. 근데 이쪽을 알고 그쪽을 아니까 그쪽의 상황을 더 잘 알게 돼.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밖으로 나가 봐야 우물이 좋은 줄 안다. 그때 갔을 때 선택한 그것이 정말 나에게는 큰 운이었다. 그리고 내가 요만큼 요렇게 보는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큰 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을 제가 떨어지고 낙담했던 그 시기에 수의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거. 저는 원래 문과를 나왔고 그냥 적당한 대학을 들어가서 적당히 졸업해서 고등학교 문과였어? 네. 그래서 인력 관리를 잘 하시는구나.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수의사가 되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그리고 수의사가 되고 그리고 수의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만나고 너도 만나고 교수님도 뵙고 그리고 20살부터 지금 50살이 되는 동안에 수의사로서 살고 이게 저의 인생의 큰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불변은 만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50의 성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미션 비전 핵심 가치로 저는 제 맞아요. 나름대로 이해를 했고 나한테 변해야 할 것,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고요. 그런 가치관에 대한 공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첫 번째, 학교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모토는 배워서 남주자.
끝까지 해야 할 거는 나부터 잘하자. 배워서 남을 주는 거를 하면서 나부터 잘하자. 교수님은 이제 가르쳐주는 입장이시니까 배워서 남주자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내가 100을 알고 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100을 다 주면 상대방이 내 100을 다 가져가가지고 다 자기 걸로 써먹어서 내 거를 다 자기 거를 할 거라고 두려워해.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100을 준다고 해서 그거를 들은 사람이 100을 다 알아듣지 못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얘기했어. 상대방이 80 정도 알아들었어.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된 거나 궁금한 거 있잖아. 그럼 나한테 질문해. 내가 아는 거면 그냥 가르쳐줘. 근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럼 나도 찾아보고 공부해. 내가 100을 알려주고 질문 받아서 공부해서 120을 알려주고 다시 공부해서 150을 알려주고 그러면 서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 어떤 뭐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하려면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도 절대 그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그게 포지티브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배워서 남 주고 다 주고. 물론 학교에 있어서 더 그런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저의 바꾸고 싶은 것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좀 바꾸고 싶은 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생활을 더 단조롭게 가져가는 것. 아, 고수야, 고수. 예를 들어 양말을 살 때도 같은 양말 20개 사고 버릴 때 한 번에 버리고 살 때 같이 사고 같은 양말을 사는 이유는 짝이 하나 없어지면 맞춰야 되잖아요.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소모를 안 하는 거예요. 생활을 다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나라 추나추동이 있어서 싫어. 그냥 여름과 겨울만 있었으면 좋겠어. 사계절 같은 옷 입어도 돼. 누가 뭐라고 안 해. 아니야 추워. 파카만 입으면 되잖아. 한 10년간 여름옷과 겨울옷만 있었는데 괜찮아. 아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춘추복이 생겼어. 그러지 마. 너 이게 아니야. 춘추복이야. 야, 나는 여름에도 이거 입고 아니야, 그냥 아니야. 팔 힘들어. 걷어. 땀 흘리면 되잖아. 더 단순하게 가져가고 싶은 거죠. 더 줄이고. 그다음에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건 도전하고 실행하는 거. 그거는 계속 가져가고 싶고 끝까지 지키고 싶고. 저희가 이제 미션 비전이라는 걸 하면서 15년, 20년 전에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저희가 정했는데 그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이 그 미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의 미션 비전이잖아. 너의 미션 비전은 뭐냐? 나는 너무 이게 일치가 된 것 같아. 수의사로서의 내가 있고 수의사가 아닌 나로서의 내가 있나? 라고 하면 이진민이 수의사인 나고 뭐 우리 엄마의 딸인 나고 우리 언니들의 동생인 나고 교집합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도 나도 많이 고민을 해봤잖아. 나 개인의 미션은 따로 없나?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더 공고해진 게 이게 나의 사명 혹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대답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대답? 그냥 결국 나의 미션은 그게 내 미션이야.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저는 조직에 대한 미션 비전 핵심 가치와 저에 대한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약간 다르고 그래서 이거 통합하기 위해서 몇 년간 노력을 했고 어떻게 그래서 달라? 생명의 희망을이 우리 조직의 미션인데 나는 세상의 영감을이 나의 미션이거든. 내가 세상에 영감을 주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고 이 조직은 이런 미션으로 간다라고 나는 가치를 정리를 했지. 인간으로서의 이인영, 이진민, 이인이 더 중요하지. 수의사로서의 이인영, 이진민, 이인은 그 하부 조직이다. 도구다, 도구. 수의사는 뭔가를 하기 위한 도구지 내가 아니다 라고 나는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이걸 가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난 몇 년을 고민을 했고 원장님처럼 그렇게 고민해보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이야. 그게 즐거워서 하는데 네.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이다 보니 구분을 해보지 않았어. 그냥 즐거운 거야. 3챕터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 3챕터는 처신이 바르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50의 경륜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는데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 현명하게 처신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질문은 그럼 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함께할지 혹은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할지 또는 나의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긍정적인 사람이랑 같이 간다. 어떤 사람을 피하냐? 부정적인 사람을 피한다.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는 부정적인 사람이랑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될 때가 가장 어려워. 긍정적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화두를 하나 딱 던지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가 막 이렇게 생겨. 씨앗이 커서 나무가 되고 막 이런 정도가 돼. 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씨앗을 키워놔도 자꾸 걔가 메말라. 그러니까 뭔가 일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나는 그냥 화두만 던지고 쭉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굉장히 근데 그런 중요하죠. 분들이랑 같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자꾸 에너지가 없어져.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에너지를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네. 제 판단 기준은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 그래서 저는 웃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요. 원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일을 할지 뭐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는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소중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잘 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 인간관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공감해줄 수 있냐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되게 기쁜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말하기가 되게 눈치가 보이고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배 아파할까봐. 배 아파할까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나한테 좋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친구가 정말 좋은 일이 그렇지. 생겼어요. 제가 그래야지. 진짜 기뻐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한테 그렇지. 좋은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서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저는 그런 마음인 사람들만 만나요. 저한테 저를 만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못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비교가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는 게 힘들어서 나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절교를 당한 거죠. 근데 그 그런데 친구도 현명한 거예요.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때로는 나도 누군가한테 힘들게 하는 존재일 수 있는 거야. 존재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이제 50대가 되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제가 항상 같이 기뻐해주고 이럴 수 있는 슬퍼해줘. 사람.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질문.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같이 하면 길하리라. 그래서 이게 50의 마음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면서 내려놓을 것, 가져가고 싶은 것 한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자. 내가 원하는 이상향은 여기야. 현재는 이쪽에서 저기까지 가야 돼. 근데 그 사회를 바꾼다라는 것이 내 한 삶으로서는 너무 짧아. 내가 원하는 합리적인 이상적인 사회로 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자.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그렇더라도 저 이상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자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이라도 계속 하자. 내가 먼저 했어야 돼. 버리고 싶은 건 욕심이죠, 욕심. 먹고자 한 욕구. 계속 먹고 있어. 살을 빼야 되는데 욕심을 버려야 돼. 근데 가져갔으면 좋은 거는 저 다음을 버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자. 나 다음을 잊지 않고 살고 싶다. 버리고 싶은 거는 욕심, 게으름. 제가 최근에 제일 노력하고 있는 게 감정보다는 루틴. 감정보다는 태도. 감정을 버리고 태도를 유지하자. 제 삶에서 내려놓을 것 한 가지를 생각했었을 때 저도 욕심이었거든요. 의식주에 대한 욕심도 욕심이고요. 네가 옷에 대해서 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의는 없고. 너 왜 내가 옷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했어? 너 옷 욕심 없는 애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그 좋은 말인가? 그거 좀 욕인가? 그거 약간 욕 아닌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가 의식주를 위해서 엄청 욕심을 부리잖아요. 뭐 옷을 많이 사고 싶고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의식주부터 해서 그 이외에 많은 욕심들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동시에 막 여러 가지를 막 다 하고 싶고 가족들도 자주 만나고 싶고 직원들이랑도 자주 시간을 갖고 싶고 이 욕심들을 조금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가져가고 싶은 것 지키고 싶은 것 이런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항상 뭔가에 새롭게 도전하고 그걸 실행하고 그렇지. 그건 또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맞아. 늘 뭔가 배우고 네. 바뀌고 변화에 적응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친구랑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버리고 싶은 건 욕심이고 가져가고 싶은 건 도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 게 욕심인데 가져가고 싶은 게 도전이면 뭘 버리고 또 뭘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또 욕심이잖아. 동전의 양면은 갖고 싶은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있어야 온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다른 면이지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50에 읽는 주역이잖아요. 원래는 많이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하고 그렇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많이 내려놓고 정리하려면 이게 좀 멀었구나. 60에 읽는 주역이라 하고 저희는 아직은 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50에 읽는 주역 독서 토론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우리의 운을 위하여. 위하여. 야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시간 동안 독서 토론을 야, 하게. 평상시 안 하다가 하려니까 쉽지 않다. 독서 토론 중에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처음이야. 아니, 거기.